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로 놀이로 좀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분류 같은 것도 수학에는 뭐 연산도 있고 측정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집에서 저는 마트놀이도 했었어요. 마트놀이가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수학에는 특히나. 그래서 분류도 일단 할 수 있고요. 마트에 간판을 프린트를 해서 집에 벽에다 붙여놓고 집에 장난감 뭐 또는 다양한 과일 이런 거 가지고 마트를 꾸미는 거예요. 아이 방을 마트로 꾸미고 그다음 아이가 이제 장을 보는 거예요.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장을 본 다음에 계산할 때도 이제 연산이 나오고 뭐 사과 한 개랑 바나나 두 개를 담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얼마고 저건 얼마고. 그런 식으로. 네, 또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세팅해두고 사탕 하나 이런 거 이제 세팅해두면 정말 신나게 마트놀이 하면서 낚여서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낚여서 하는데도 이렇게 재밌었어요. 저는 지금 오늘 너무 좋은 소스를 많이 얻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유아 교육은 또 우리 엄마들, 저 말고도 엄마들의 좀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아이 학습을 내가 주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정말 아이디어 뱅크신데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7살 아이들부터 가르쳐 봤고요. 또 고3 수험생들까지 가르쳐 봤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던 게 정말 자기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입식으로 아무리 정말 잘 나가는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도 자기 스스로 하는 힘이 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구나 이거를 느꼈고요. 그다음에 그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려면 가정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엄마가 학습에 대한 정서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이가 일단 싫어하지 않게 그냥 집에서 엄마랑 그냥 내내 놀기만 하다가 어느 날 공부를 해야 돼서 갑자기 학습지를 하거나 갑자기 학원을 가거나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워 하거나 조금 이렇게 거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공부인 것 같지 않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재밌어서 놀다 보니까 알게 되고 알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할만하네 해서 이렇게 좀 덤빌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내 아이에게 어떤 시점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좀 책을 일단 많이 읽었고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책을. 육아서 같은 거요? 네네. 육아서 교육서를 좀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안 상태에서 근데 육아서를 읽고 교육서를 읽었다고 해도 그거를 내 아이에게 바로 적용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엄마가 아이를 끌고 가는 게 될 것 같고요. 엄마는 그거를 알고는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고 아이가 관심을 보이거나 아이가 좀 호기심을 보일 때 이제 거기에 이때다 해서 판을 깔아주는 거죠. 타이밍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 갔다가 차 이렇게 딱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엄마 가야라는 나라에서 가야금을 만들었대 이러면서 우륵 선생님이 가야금을 만들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차에서 내리자마자. 근데 그날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가야라는 나라를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가야금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얘가.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야 이것만 그냥 알고 있었지 가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뭐 잘 몰랐는데 그냥 가야금은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된 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아이가. 엄마, 가야금을 거기서 만들었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때다. 또 이제 딱 캐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 아이가 마침 유치원에서 작은 가야금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고무줄로 연결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왔길래 집에서 이제 책을 뽑았죠. 가야금에 대한 책, 그다음에 이제 그 우륵 선생님에 대한 거, 그다음에 황병기 선생님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뽑아가지고 근데 모르는 척하는 거. 야, 너 가야금 배웠으니까 이리 와봐. 이거 앉아봐. 이거 가야금이야. 이렇게 하면 아이도 당연히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요. 엄마 또 뭐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르는 척하다. 뭐야? 여기 가야금 책이 있다. 이러면서 여기 이거 나오는데? 너 이거 유치원에서 이거 배웠어? 그래서 엄마는 이거 몰랐는데? 이거 봐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막 재밌게 보는 척을 하면 아이가 이제 잘난 척을 하려고 와요. 자기 배웠으니까. 엄마 이거는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막 책을 보면 잘난 척을 하려고 옆에서 막 와요. 그래서 이제 그날 했던 활동이 그 책 2권을 보고 그다음에 그 황병기 선생님의 그 가야금 음악을 찾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종묘제례악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또 봤어요. 근데 종류제리학이 좀 이렇게 지루할 수 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때도 소스를 던지는 거예요. 아, 여기 가야금이 몇 개나 있을까? 그러면서 이거 가야금 아니야? 하면서 엄마가 괜히 다른 거를 짚으면서 아, 이거 같은데? 그러면 아이가 막 아니야. 엄마 그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아, 이거잖아. 네. 이거는 줄이 몇 개밖에 없잖아. 막 이러면서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찾아요. 그렇게 해서 찾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이가 그때 겨울왕국에 되게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한참 막 엘사 막 난리가 났던 때여가지고 마침 찾아봤더니 국악으로 연주하는 OST가 있는 거예요. 그 겨울왕국 OST가 마지막 피날레를 그걸로 같이 들으면서 막 춤추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 첫째 아이가 되게 엄마와의 이런 반응과 교감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서 굉장히 되게 수월하게 뭐든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전 정말 막 화가 여기까지 말하다가도 이렇게 치밀어올 때도 있는데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너무너무 많죠. 제가 이제 이렇게 홈스쿨링을 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결과적인 부분만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재밌게 놀았던 부분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들 그리고 홈스쿨은 그렇게 항상 재밌어야 하나 보다. 네네. 항상 그렇게 쉽게만 되나 보다 해서 집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다가 잘 안 되면 역시 우린 안 돼. 맞아. 네, 역시 이거는 우리 집에서 할 일이 아니야. 우리 스타일이 네,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엄마의 한도를 넘는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일단 홈스쿨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일 단점 중에 하나는 엄마가 힘들거나 엄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그 퀄리티나 빈도수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단점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힘든 점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는 그렇게 놀기만 하면 돼요. 저도 막 신나게 해주고 아까 한글도 막 보물찾기도 하고 신나게 놀면서 배우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점점 학습적인 부분이 조금씩 추가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제 예비초등이다 보니까 학습지도 하게 되고 뭐 문제집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아이도 좀 힘든 거예요. 엄마랑 놀기만 했는데 이제는 조용히 앉아서 이거 좀 풀기도 해야 되고 틀린 거 고치는 것도 해야 되고 네, 아이도 조금 힘들어서,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좀 저도 막 부글부글 할 때가 있긴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홈스쿨링 하면 정말 즐겁게만 진행한다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또 공부라는 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아이가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선생님이랑만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엄마랑 그 경험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연습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엄마가 잡아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솔직히 선생님이나 외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거든요. 따라오지 그렇죠. 못하면 그냥 그래 그냥 너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쵸. 네,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아이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 왜 그런 날도 있어요. 하다가 몰라 힘들어 못해 오늘 여기까지 안 해 그만해 막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돼도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 아이도 그냥 엄마 어제 안 한다고 했잖아. 이러진 않거든요. 네네. 네, 아이들 정말 착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니까 혹시 좀 하루 이틀 좀 감정이 상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또 엄마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오늘 교육에 대한 정말 귀한 유익한 정보들 이야기 나누었어요. 우리 프렌즈님들도 더 궁금하거나 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엄마의 특별한 시간관리법이 무엇인가요? 인데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 교육을 전담하고 계시는데 요새 또 특별한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수업인가요?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인더라는 거를 16년 동안 지금 벌써 써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엄마들께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엄마용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는 수업.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시간 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바인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프렌즈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공유된 수업이라는 거죠. 네. 너무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아람 프렌즈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바인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어떤 이유로 쓰기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바인더가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굉장히 처음엔 좀 두꺼워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있던 단체 어떤 그룹에서 교수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독서 모임 할 때도 그 바인더에다가 뭐 후기를 적거나 책에 대한 이야기도 적고 스케줄 관리도 하고 뭐 꿈도 적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원래는 직장인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직장인까지는 정말 잘 활용을 했어요. 직장인까지는 정말 잘 활용을 했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 쓰려고 했더니 너무 이게 벽에 부딪힌 거예요. 위클리나 이런 스케줄을 쓰다 보면 네. 일하시는 분들은 뭐 오전부터는 뭐 무슨 회의도 하고 뭐 어디 거래처도 만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일정을 쓰다 보면 집안일, 아이랑 논 거, 네, 똑같죠. 네, 밥 차린 거, 뭐 청소한 거 이런 거밖에 없어서 맞아요, 네. 쓰고 나서도 굉장히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써야 되지? 네, 이런 현타가 왔는데, 네, 그래도 그거를 잘 극복을 한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나눠드리면서 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인더 안에는 엄마들에 관련된 일상을 적는 것도 현타 오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일상 말고도 다른 걸 적는 건가요? 네, 엄마 이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들 용으로 제작이 됐다 보니까 네. 목표 관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네. 내 평생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평생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고 네. 그걸 위해서 나는 올해 어떤 걸 해야 하고 올해 이걸 해야 되니까 나는 이번 달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도 바인더가 굉장히 좀 어려운 도구예요. 똑똑한 도구예요. 왜 우리 전자제품도 성능 되게 좋은 거 사다 보면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밥솥 아무리 좋은 거 막 기능 많은 거 사도 맨날 취사만 누르고 공부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예약 버튼도 모르죠. 네. 그래서 바인더도 좀 그렇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데 어쨌든 계속 쓰다 보면 좀 기계적으로 쓰다 보면 또 현타가 와요. 말씀 아까 제가 네. 드렸던 것처럼. 네. 그래서 평생의 꿈을 생각하고 평생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방향을 잡는 거를 제가 좀 도와드려요. 어차피 하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되지만 네네.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다 써야 끝납니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바인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엄마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내용들이 구성이 되는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예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맨 처음에 하는 수업이 꿈 리스트를 쓰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경험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써보세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거기서 또 현타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뭘 꿈에 쓸지 대해서 몰라서. 생각해본 적이 없고 항상 근데 쓰다 보면 또 아이에 대한 게 나와요. 아이랑 놀이공원 가기, 아이랑 뭐 하기 맞아요. 이런 리스트를 쓰게 돼서 제가 이제 그 꿈 리스트에 대한 예시를 이제 그리고 아이랑 같이 읽으면 좋을 꿈 리스트에 대한 책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제 꿈 리스트에 대한 예시도 보여드려요. 저는 이런 꿈을 썼고 그래서 그 중에 이룬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게 저한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리고 같이 쓰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와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꿈 리스트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평생의 꿈도 한번 써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많이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다들 아시더라고요. 머리가 아프지만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 정말 머리 아픈데 너무 즐겁게 썼어요. 이런 말씀도 많으시고 이게 왜 행복한지 알 것 같은 게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진짜 24시간이 정말 자다가도 아이가 엄마 이러면 눈 뜨고가지고 네. 왜 이러는데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행복이지 맞아요. 않을까 네. 생각 좀 드는데 혹시 수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엄마들의 반응이나 후기 있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제가 후기 보면서도 좀 많이 울었어요. 왜요, 왜? 네. 일단 제일 많은 후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직면하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나를 잃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게 힘드셨던 거예요. 잊고 살았구나라는 그 감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들이 평소에 그냥 나 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왜 잘 때 생각해보면 별로 한 거 없는. 별로 한 거 없고 아이한테 미안하잖아요. 맞아요. 낙타 사파리를 하고 사막에 가면 사막에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낙타 사파리 하기 전에 이제 물갈이를 시작을 해서 유산도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자궁의 임신으로 수술까지 했었어요. 그게 좀 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응급 상황이 돼서